오늘 수업은 유니코드와 UTF 인코딩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유니코드란 무엇인가? 유니코드란 무엇인지를 알려면 KS 완성형 한글 코드, EUC-KR 또는 CP949 세 가지가 거의 같으면서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아시죠? 이런 KS 완성형을 기본으로 하는 EUC-KR CP949하고 유니코드의 차이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니코드에서 한글 영역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한글 음절, 가나다라가 가장 기본이고요. 기역년, 아야어여, 자음과 모음, 아래아라든지 순경음, 비읍 이런 것들, 이런 가운데점 같은 특수 문자들이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지, 또 이제 우리는 한자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자 코드들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유니코드를 사용할 때는 우리는 인코딩을 이용해서 유니코드를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코딩 기법이 UTF-8, UTF-16, UTF-32 세 가지가 있어서 UTF 인코딩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유니코드의 문자셋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UCS2하고 UCS4. UCS는 Universal Character Set의 약자고요. 여기서 2하고 4는 2바이트, 4바이트이죠. 그래서 UCS2는 2바이트로 유니코드를 정의한, 2바이트면 비트 수로는 16비트죠. 16비트로 정의하는 방식이고요. UCS4는 4바이트니까 32비트로 정의한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UCS2, UCS4 얘기를 가끔 하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유니코드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면 BMP, Basic Multilingual Plain이라는 거하고 SMP, Supplementary Multilingual Plain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BMP는 16비트 영역, 즉 2바이트 영역에 정의된 문자들을 얘기를 하고요. 2바이트를 벗어나는 3바이트, 4바이트 영역에 정의되는 그런 문자들은 SMP 영역에 정의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UTF 인코딩 중에서 UTF-16인 경우에는 빅엔디안 기법하고 리틀엔디안 기법으로 나뉘게 되기 때문에 빅엔디안, 리틀엔디안 개념도 알아야 되고요. 또 이제 바이트 오더 마크라고 봄 코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봄 코드가 빅엔디안에서는 UTF-16 빅엔디안에서는 FEFF라는 두 개의 바이트를 봄 코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리틀 엔디안에서는 FEFF를 뒤집어서 FFFE 두 개의 바이트를 사용을 하죠. UTF-8에서는 이 FEFF를 UTF-8 인코딩을 하면 EFBBBF가 되는데 이런 세 개의 바이트를 UTF-8 문서의 텍스트 파일의 봄 코드로 사용을 합니다. 네, 먼저 BMP 영역과 SMP. BMP 영역은 원래 맨 처음에 유니코드를 제정하려고 했던 것이 전 세계 문자들을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즉 한자하고 한글 코드가 별도로 부여되게끔 하려고 하는 게 유니코드를 제정하기 위한 목적이었었고요. 처음 유니코드 위원회에서는 2바이트, 즉 2바이트면은 2의 16승 비트니까요. 가지수가 몇 가지죠? 65536, 65,000, 약 65,000개의 문자를 16비트, 2바이트 영역에 정의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지난번에 KS 완성형 코드 얘기할 때 SBCS, DBCS 얘기를 했었죠. 아스키 코드는 한 바이트로 정의 가능하기 때문에, 즉 0부터 255 사이에 8비트로 정의 가능한 그 문자들을 SBCS라고 했었고요. 싱글 바이트 코드 시스템. 한글, 한자처럼 한 바이트로는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죠. 한글 가나다라 음절만 해도 11,172자라서. 그래서 이제 2바이트 문자, 즉 케이스 완성형에서는 A1, F2 영역에, 즉 94 곱하기 94 영역에
2바이트로 코드를 정의하도록 이렇게 국제표준위원회 ISO에서 제약을 했었지요.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제 유니코드 위원회에서는 처음 시작을 할 때 2바이트, 즉 65,000자 정도면은 전 세계 문자를 모두 다 고유한 정수값을 부여를 해서 정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유니코드 버전 1.0에서는 각국 표준 문자셋을 받아서 0부터 6535, 65,935, 6535 정수값을 부여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 대한 한글 문자에 대한 표준 문자는 한글 음절의 경우에 2350자죠. 그리고 이제 2바이트 부호라든지 자목 코드도 있고, 물론 한자 4888자도 있는데, 이렇게 국내 표준 KSC 5601, 1987에 정의된 우리나라 표준 문자 코드들을 유니코드 위원회에 제출을 했었고, 유니코드 1.0 위원회에서는 한글의 경우에 2350자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유니코드 1.0은 거의 사용이 안 됐었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는 11,172자 전체를 문자로 코드로 정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계속 하게 되고요. 우리 한국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중국의 경우에는 한자가 뭐 5만 자, 10만 자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11,172자보다 5배, 10배 이상 많은 그런 모든 문자들을 정의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2바이트 영역으로 문자를 정의했던 유니코드 1.0은 폐기를 하게 되고, 유니코드 2.0이 와서는 2바이트가 아니라 4바이트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즉 65,000자 가지고는 한글 11,000자, 한자 5만에서 10만 자를 모두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2바이트, 즉 16비트를 포기하고 실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니코드 문자셋은 21비트까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한자를 제외한 특수한 문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예외적인 문자들을 제외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문자들은 16비트, 즉 2바이트 영역 안에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물게 사용되는 문자들을 2바이트 16비트가 넘어가는 영역에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니코드는 이제 문자를 정의하는 영역을 두 가지로 구별을 하게 되는 거죠. 즉 16비트 영역 안에 정의되는 문자를 여기서 우리는 BMP, Basic Multilingual Plain이라고 하고요. 17비트에서 21비트까지 그 뒷부분에 정의되는 드물게 사용되는 문자 영역을 SM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링크, 위키피디아 링크를 따라가시면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들이 있는데요. 왼쪽은 다국어 기본 평면이 BMP입니다. BMP 영역을 계략적으로 나타낸 그림이고요. 우측은 17비트에서 21비트 사이에 BMP 영역을 넘어서는 SMP 영역이죠. SMP 영역에 대한 계략적인 각국 문자들, 각국 언어에 대한 문자들을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글, 한자 영역 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각 언어 문자들별로 색깔 표시를 다르게 했는데요. 까만색은 로마자가 지금 아스키 코드 영어 쪽이죠. 이 앞부분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뒤에 파란색으로 기타 유럽 문자, 독일 같은 경우에 umlaut, 뭐 umlaut, umlaut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umlaut 또는 러시아 문자들도 알파벳이랑 유사하지만 조금 뭐 R자를 뒤집는다든지 이런 문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자들을 파란색 앞부분에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중동 서남아시아 문자들이 있고 뭐 중앙아시아 등등 이 빨간색 표시가 동아시아 문자인데요. 이
빨간색 표시가 사실은 한글 영역입니다. AC00부터 D7A3까지 여기서 이 빨간색 이 부분이 한글 가나다라 히의 히읗 받침까지가 정의되어 있는 영역이고요. 여기 A1, A4 이쪽 영역도 이제 한글의 자음 모음이라든지 2바이트 기호라든지 괄호 문자, 원 문자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황색으로 매우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한자 영역입니다. 즉 3400부터 9F, FF 이쪽 영역인데요. 여기 한자 영역은 한자를 사용하는 나라가 어디죠? 중국, 대만, 홍콩 등은 이제 중국이라고 보고요. 한국하고 일본, 그래서 한중일이라고 하죠. 한중일. 한중일을 Chinese, Japanese, Korean에서 CJK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주황색 부분을 CJK 문자라고 한 것은 한자인 거죠. 어떤 경우에는 CJK 뒤에 V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CJK V 하면 V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도 한자를 많이 쓰나 봐요. 그래서 CJK 또는 CJKV 문자들인데요. 이때 그러면 한국, 중국, 일본에서 사용하는 한자가 공통 한자도 있고 중국에서만 사용하는 한자,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한자들이 다른 문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한중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문자에 코드를 각각 따로 부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중일, 베트남 등 한자를 사용하는 각국 언어에서 표준 한자 코드들을 문자 집합을 받아서 그걸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중복되는 것은 코드를 하나만 부여를 하고 중복되지 않는 점 하나만 다르다든지 회계 모양이 직선인 경우 약간 곡선인 경우 이런 획이 조금만 달라도 즉 글자 모양을 봐서 글자 모양이 다르면 다른 코드를 부여를 하고 한자 글자 모양이 같으면 하나의 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한자 코드를 3, 4 영역부터 시작해서 매우 많은 영역에 가장 많은 영역에 한자가 정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중간에 사용자 정의 영역이라고 해서 여기 지난 해석 부분인가요? 이런 부분에는 사용자가 나만의 코드를 정의를 하고 물론 그때는 폰트도 자기가 직접 그려서 넣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모니터나 프린터에 보일 테니까요. 이렇게 사용자 정의 영역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밝은 회색 부분에는 쓰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적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제 서로게이트 영역이라고 하는 비워둔 공간인데요. 2048자를 비워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UTF-16 인코딩을 할 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들이 지금 16비트 영역, 2바이트 영역에 정의된 문자들을 대략적으로 소개를 한 거고요. 우측은 이제 SMP 영역, 17에서 21비트 영역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실 때도 16진수 값이 3개로 되어 있네요. 방금 전에는 3, 4라든지 AC 이렇게 2개로 해놨는데 이제 그게 16비트 16비트의 상위 바이트만 표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17비트 부분도 있기 때문에 100. 그래서 만약 어디를 볼까요? 1D1을 본다면 이 D1이 두 번째 바이트고요. 그것보다 이제 더 위쪽 부분을 1로 표시를 했네요. 하여튼 여기 이제 SMP 영역에도 기타 유럽 문자, 유럽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문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자들을 앞부분에 파란색으로 정의를 했고요. 아프리카 문자, 중동 서남아 문자들도 매우 드물게 사용되는 이런 문자들, 쐐기 문자도 있고 상형 문자들도 있네요. 이런 문자들을 이 SMP 영역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유니코드 한글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하면서 유니코드 한글 부분은 가부터 hit까지
가부터 hit까지 11,172자를 가 AC00을 베이스 값으로 해서 순서대로 11,172자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172자이다 보니까 AC00이 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글자가 각이죠. 기억 받침. AC01이 되겠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쭉 11,172번째 hit자가 히읗 받침. 이것이 D7A3까지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가나다라 어떤 문자들이 어떤 코드 값인지를 알고 싶으면 우리가 여기 밑에 위키피디아 링크를 걸어놨네요. 여기서 유니코드 값을 직접 볼 수가 있는데요. 유니코드 값을 이 링크 페이지 가시면 지금 현재는 A000AFFF 즉 A0부터 AF 영역을 코드 값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윗부분을 보시면 여기서 유니코드 표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이 부분은 여기 까만색 부분 A000부터 AF까지를 클릭하면은 그 페이지가 나타나도록 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위키피디아에서 유니코드를 검색하시면 여기서 각 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한글 영역을 찾으려면 방금 전에 봤던 여기서 A 어떤 영역, 뭐 AC 영역을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영역 부분을 여기서 A 부분이 되겠네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제 해당 코드의 유니코드 값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한글 음절 11,172자 영역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한글 자음하고 모음 부분인데요. 한글 자음 모음 부분은 31XX 영역 부분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음을 30자, 지금 초성, 종성을 합해서 자음을 하다 보니까 30자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3131부터 3142까지 여기서 제가 직접 그 해당 부분을 가져왔네요. 3130이 3130 여기고요. 3130에 3131, 3132, 313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쭉 순서대로 기억, 니은, 아야어여 해서 히읗까지 여기까지가 자음 30자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뒤에 314F부터 모음 21자가 아, 에, 야, 예, 어, 에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의, 이까지 3163까지 21자의 모음이 정의가 되어 있네요. 이 뒷부분에는 이제 우리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진 않지만 옛날 고어, 옛 한글에서 사용하는 뭐 니은, 뭐 니은, 디귿 뭐 이런 자음들이 있네요. 물론 이제 모음들도 정의가 되어 있고요. 뒷부분에 그렇게 해서 자음 모음 부분은 31XX 영역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음 모음뿐만 아니라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초성, 중성, 종성 코드는 11XX 영역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현대 한글에서 초성 19자, 중성 21자, 종성 27자를 초성은 1100부터 19개. 그래서 제가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100이 기억자고요. 1101 여기 윗부분은 더해주시면 돼요. 1100에다가 0 더하면 자기 자신이고 1101 쌍기역 1102 니은 이렇게 쭉 27자를 히읗까지 정의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그 옛 한글들이 쭉 정의가 되어 있네요. 중성 21자는 1161부터 여기 아부터 시작해서 21자 이까지 정의되어 있고 그 뒤에는 옛 한글에서 사용되는 중성들이 정의가 되어 있네요. 또 종성 받침이죠. 받침 27자는 11A8부터 기억, 11A9 쌍기역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해서 키읔까지 27개가 정의되어 있고 그 뒤에는 받침, 종소로 사용되는데 이제 옛 한글에서 사용되는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네요.
여기 연두색으로 표시한 것은 아마 처음에 누락되었다가 추가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 아야어여 순서가 맞아야 되는데 잘 안 맞죠. 여기도 좀 그렇고요. 기억 디귿이라든지 원래 이제 옛날 고문서에서 사용되는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가져오다 보니까 뒤늦게 발견된 것들이 뒤에 추가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소팅이 조금 덜 맞는 그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한글 음절하고 여기까지 한글 음절하고 자음 모음 또 이제 초성, 중성, 종성 코드가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린 거죠. 예, 다음은 한자 영역. 여기 제가 V자를 붙여놨는 베트남 CJKV 한자 코드 영역은 3, 4부터 VFA5까지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 한자들은 한 개 코드로 구현을 했고요. 따라서 음가가 2 이상인 한자도 하나의 코드만 부여되어 있다는 점이 KS 완성의 한자하고 다르죠. KS 완성의 한자에서는 이, 리라든지 악, 락, 요라든지 갱, 경 이렇게 한글음이 2개 이상이면 한글 개수만큼 코드를 부여했었는데 유니코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워낙 코드 정의할 수 있는 처음에 2바이트 안에 전 세계 언어를 다 넣으려고 했었는데 영역이 너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한글 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문자 모양만 보고서 문자 모양이 다르면 다른 코드로 부여를 하고 문자 모양이 같으면 같은 코드로 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유니코드 한자를 정의했던 것이죠. 예, 다음은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한글 음절들을 어떻게 유니코드에서 표현할 것이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일단 유니코드 한글에서 가부터 hit까지 유니코드 한글에서는 초성, 중성, 종성이 무엇인지를 쉽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코드 값이 있다고 한다면 이 코드 값은 이제 가부터 hit까지 사이, 즉 AC 영령부터 D7, A3 사이 값이 한글 코드 값이 있으면 거기에서 베이스 값, 가짜가 베이스 값이죠. 그래서 AC 영령을 빼준 다음에 초성 코드 값이 초성이 몇 가지라고 그랬죠? 19가지죠. 그러면 0부터 18까지 이렇게 초성 0번 초성, 1번 초성, 18번 초성 이렇게 기억대 히읗까지를 정수값으로 매핑할 수 있을 텐데요. 그 값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이게 가부터 히읗까지 1170을 순서대로 풀로 다 정의를 했기 때문에 중성 곱하기 종성 21 곱하기 28 블락이 19개가 있는 거죠. 즉 초성 기억을 고정시키면 초성 기억으로 조합할 수 있는 모든 문절 개수가 몇 개예요? 초성 기억은 중성이 21개 올 수 있고 종성이 28가지가 올 수 있죠. 원래 27개인데 받침이 없는 경우 한 가지를 더 포함하니까 28가지죠. 그러면 초성을 기억으로 고정시키면 중성, 종성을 중성 21가지를 변화할 수 있고 종성 28가지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28 곱하기 21 영역이 기억인 거죠. 그게 이제 초성 개수만큼 21 곱하기 28 블락이 19개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초성 값을 알고 싶으면 21 곱하기 28로 이 코드 값을 나누기를 해서 19로 나눈 나머지를 하면은 이제 초성 값이 0부터 18까지로 계산이 되겠죠. 이 같은 방법으로 이제 중성 코드 값을 인식하는 방법. 28로 나누어서 21로 나눈 나머지 값. 종성 값은 이제 종성이 28가지니까 28로 나눈 나머지 값. 이렇게 해서 어떤 유니코드 값이 있으면 초성, 중성, 종성이 무엇인지를 계산에 의해서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이에 비해서 그러면 KS 완성형에서는 초성, 중성, 종성을 알 수가 있나요? 바로 계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2350자를 가나다라 순으로 흰까지 하긴 했었지만 이게 초성, 중성, 종성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유니코드는 19 곱하기 21 곱하기 28 이렇게 11,172자를 순서대로 부여를 했기 때문에 베이스 값 AC00으로부터 해서 몇 번째인지가 초성, 중성, 동성을 계산할 수가 있지만 그 11,172자 중에서 2,350자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뽑아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94 곱하기 94 구체적으로는 25 곱하기 94 영역에 2,350자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KS 완성형 또는 CP949에서는 초성, 중성, 동성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KS 완성형 코드에서 초, 중, 동성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드 변환기를 사용해서 유니코드를 변환을 한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완성형 자체로부터 직접 계산할 수는 없다. 유니코드는 계산할 수 있다라는 매우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유니코드하고 케이스 완성형 또는 CP949하고 코드 변환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에디터, 윈도우즈의 메모장이라든지 울트라 에디터 등등 대부분의 에디터들은 KS 완성형 EUSKR 또는 CP949를 지원하고 유니코드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원하면서 에디터에서 어떤 형식으로 저장할 건지 CP949로 저장할 건지 UTF-8로 저장할 건지 UTF-16 빅엔디안, 리틀엔디안으로 저장할 건지 그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이용해서 만약 완성형 텍스트라면 윈도우 메모장에서 연 다음에 새 이름으로 저장할 때 저장 파일 형식을 UTF-8로 저장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제 C++, 자바, 펄 등 최신 언어들은 유니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가 많고요. 또 이제 KS 완성형도 같이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을 읽어드릴 때 내부적으로 코드 변환 라이브러리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 언어에서 지원하는 코드 변환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변환할 수도 있고요. 직접 그 커맨드 라인 또는 리눅스의 쉘에서 직접 변환하고 싶을 때는 iconvol 라이브러리를 공개 소프트웨어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소스 코드까지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iconvol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변환을 해도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 코드 지식이 있으면 직접 코드 변환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변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